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2026년에 7월 12일 토익 시험 대비인데 여러분 하반기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대비 적중 예상 특강 우리 오늘 RC 파트 준비했고요. 자,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 푸셨으면 요 해설 영상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꼭 영상 정지시키고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파트 5죠. 직전달 기출 포인트가 반영된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A, B, C, D 보기를 보는 훈련을 먼저 할 건데 자, 제 로직 플로우가 뭐죠? 논리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자는 건데 보기를 보고 일단 동사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빈칸, 지금 빈칸 앞뒤를 보기 전에 이 ED 형태, 뭐 동사일 수도 있죠. 근데 PP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는 무조건 동사가 아닌 애들이면 빠르게 101번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가보시면 greengrocery에 소유격 나와 있고 increase가 지금 여기서 동사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을 더 봐야죠. 보니까 occur 동사 여기 있네요. 그러면 동사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건 이 increase는 그럼 명사로서 쓰인 그럼 단어인 거고 당연히 명사 주어적으로 쓰인 거겠죠. 그러면 이 greengrocery에 어떠한 빈칸이 발생했습니다. 뭐 했을 때? 처음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어디 지역 오르가닉 팜즈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상승을 이뤄낸 걸까요? 즉 분기 수익에 있어서 뭐한다? 형용사로 꾸며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sharpening은 부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sharpening은 보통 연말하는 명사의 형태도 되지만 sharpening, 날카롭게 하는 이란 형용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증가 입장에서 날카롭게 된 건지 한 건지를 찾는 건가요? 아니죠. 이 식료품점에 뭐한다? sharpest, 가장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뭐? 이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이 수익에 있어서 분기 수익에 있어서 엄청나게 가장 급격하게 뭐한다? 이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문장으로 써야겠죠. 일반적인 형용사 sharpest가 정답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추가적으로 우리 관사 더가 있고요. 소유격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뒤에 명사가 있겠죠. 관사나 소유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명사를 당연히 최상급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데 그럴 때 뒤에 보통 in이나 of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왜 최상급 표현들이 이런 전치사와 들어가는지는 해석해보면 돼요. 뭐뭐 중에서 최고 가능하죠? 여기에서 최고. 질문? 야 여기에서 이게 최고야. 또는 우리들 중에서 이 사람이 최고야. 그렇죠? 그러면 이 분기 수익들 중에 이 grocery의 가장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는데 어떨 때 이 지역 농부들과 그렇죠? 농장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그게 일어났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102번 문제 역시 직전달 기출 포인트가 반영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부사 어휘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어휘 문제의 포인트는요. 반드시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자꾸 일부분만 보고 정답을 맞추려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사실 그건 문법 문제도 그런데 특히 어휘 문제는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다 읽어주세요. 그리고서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부사 어휘 문제네. 그리고 보기를 대입하지 마시고 데이비스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구와 outdated inventory software를 가지고 일을 한대요. 여러분 outdated 하면 뜻이 뭐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되고 구식 inventory 소프트웨어죠. 여러분 to process the daily shipping order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배송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식 오래된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용해서 사용해서 일을 하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식 소프트웨어를 쓰면 어때요? 꾸역꾸역 한다라는 뉘앙스의 느낌이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A번 nearly 거의
여러분 참고로 nearly는 가깝게가 아니라 거의란 뜻으로서 뒤에 숫자 표현이 옵니다. 그래서 nearly 90%, 거의 90% 이런 표현들로 쓸 수 있겠죠? 근데 B번, patiently, 인내심 있게. 그렇죠. 정답은 B번이겠네요. 근데 C번은 distinctly, 무슨 뜻? 뚜렷하게, 명확하게. 지금 명확성을 나타내는 문맥적 키워드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unexpectedly, 뜻밖의, 예상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미 이걸 쓰고 있는데 뭘 예상치 못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문맥적인 키워드를 인내심 있게 꾸준히 꾸역꾸역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부사 표현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work만 보고 어떤 부사가 어울릴지를 대입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자동 완성이 돼요. 절대로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문맥적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103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3번 문제. 문법 문제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specialize 있고요. specializes는 동사입니다. 근데 specialty 동사 아니고요. specializing ing 형태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죠.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doctors 주어고요. 여기로부터의 의사 선생님들은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없습니다. 이 자리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안 되는 거 A번, D번은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동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하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 선택 문제는 무조건 수태시 순서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얘는 수에서 끝나겠네요. 왜? 복수동사, 단수동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주어가 지금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번 복수동사인 specialize를 찍어주셨어야죠. 수에서 끝나는 문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참고로 specializing 같은 경우는 우리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specializing 그래서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정리하시고요.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effect, efficient, efficiency 그리고 efficiently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 동사가 없으면 바로 동사를 찾을 건데 여러분 yellow front라는 게 relies on 첫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데 뭘 보장하기 위해서 대절 이하를 보니까 대절에서의 주어 동사도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있고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이 자리 on과 manner 사이에 들어가는 덩어리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당연히 복합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건 부사는 안 되죠. 그런데 복합명사는 여러분 A번과 C번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영양 방식으로 또는 효율성 방식으로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우리는 판단이 돼요? 형용사 자리고요. 뒤에 있는 manner를 꾸며주겠죠. efficient B번으로 가야겠죠. 근데 구문적인 표현 하나만 갈까요? 여러분 in, manner 사이에 이런 형용사 넣음으로써 각종 구문적인 표현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In an efficient manner 무슨 뜻? 효율적인 방법으로. In a timely manner, timely 참고로 형용사입니다. 시기적절한이란 형용사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니까 시기적절하게. In an orderly manner,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니까 질서정연하게 세 가지 표현 꼭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있는 manner를 꾸미는 자리라는 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서 105번 문제 가볼게요.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찍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휘 문제는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볼 건데 이 호텔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할 계획인지 찾는 것 같아요. 뒤쪽을 보니까 어떤 객실들이나 facility 이런 시설물들을 빈칸할 계획인데 문맥적 키워드가 뒤에 있네. To attract more business traveler. 그렇죠. 좀 더 많은 이런 출장객들이죠. 출장객들을 끌어당기고 유치시키기 위해서 객실이나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한다? 그렇죠. refurbish. 그죠? 세단장하다, 개조할 계획이다. 여러분, 객실을 환영할 수 없어요. 객실과 시설물들을 모아 교환하는데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비판하는 건 부정적인 말이니까 정답은 D번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refurbish 하면은 세단장하다, 개조하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그런 노트북이나 이런 거 구매하셨을 때 리퍼비쉬 제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리퍼비쉬,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쓰던데 그게 이 refurbish예요. 거기에 뭐 PP 형태 ED 붙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단장하다, 개조되다,
다시 꾸며진 그런 어떤 노트북이니까 중고인데 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공식 업체에서 파는 리퍼비시 제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자, 106번 보기를 보니까요. C번, D번 여러분 사실 얘네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럼 빠르게 동사가 문장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Despite many hardship 전치사구가 있고요. Most of the volunteers 주어로 보이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자원봉사자들은 found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험을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found 보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find, make, consider 같은 동사 몇 형식? 5형식 동사가 있죠. 특히 find를 5형식으로 쓸 땐 찾다가 아니라 생각하다 알게 되다. 그래서 생각하고 만들고 고려하고 여기는 거죠. 그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간주하고 여기고 만들고 생각하고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명사 또는 형용사 그럼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명사 보어는 이거와 동격일 때밖에 안 씁니다. 경험이 보상이 아니라 즉 보람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질문 여러분 ed 형태도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항상 목적격 보어의 주체는 이 목적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람 있는 경험일 수는 있어도 이 보상을 받은 경험일 수는 없어요. 경험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그럼 뭐가 된다? 그렇죠. rewarding이죠. 참고로 rewarding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쓰이고요. 보람 있는 이란 그냥 형용사로 암기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많은 고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건데 기억하세요. ing나 pp나 기본적인 이런 능수동 형태의 형용사 선택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주체가 되는 명사를 찾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주체가 되는 명사, 지금 여기가 명사가 많은데 그냥 갑자기 막 volunteer, hardship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적격 보어의 주체는 누구다? 목적어, 경험을 주체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주체 입장에서 능수동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경험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번 보람 있는 경험, 그렇죠? 보람 있게 생각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07번 부사 어휘 문제예요. 부사 어휘 문제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네. 그러면 동사 찾으면서 어휘 문제니까 문맥을 파악할 건데 가보죠. 버스 드라이버가 들었대요. 뭘 들은 거죠? 어떤 보도를 들은 거죠. 하이웨이 트래픽, 즉 고속도로 트래픽에 관련된 어떤 보도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엔드를 찍은 다음에 지금 동사 두 번째 걸 또 쓰고 있네. 그럼 버스 드라이버들이 결정도 했네요. 버스 드라이버들이 결정도 했습니다. 버스 드라이버가 결정을 했습니다. To take another route.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 버스 기사님이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대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앞쪽에서 이 교통 상황이 어땠길래 안 좋았길래 그래서 그거에 상응해서 그거에 따라서 뭐 한다? 다르게 여러분 이렇게 그 길을 찾아서 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앞 내용을 그대로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때 우리는 어떤 부사를 쓸까요? 그렇죠? accordingly. 정답 D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사전을 찾으면 그에 따라 상응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번역보다도 그래서 accordingly를 어떤 문장 속에서 쓰는지가 중요하죠. 항상 문맥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사 표현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이 하이웨이의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이 아마도 안 좋다라는 이 보도를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타기로 결정한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한 결과론적인 내용을 뒤에서 얘기하니까 according로 가야겠죠. 갑자기 fluently 유창하게 안 되고요. tightly 우리 단단하게 꽉 안 되죠. majorly 크게 주로 뭐가 커요? 말이 안 되죠? 앞내용 원인에 대한 결과론적인 걸 연결할 때 쓰는 부사 D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됐나요? 108번 include에 알맞은 형태. 자, 기본적으로 include는 동사. 그런데 자, 동사가 보여요 이미. 그러면 이 북스토어가
책을 파는데 다양한 땡땡을 판대요. 질문? 다양한 장르의 책을 판다는 거겠죠? 근데 그 다양한 장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장르죠. 질문? 뒤에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나열된 상태로 포함할 수 있는 뭐 찍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동사는 아니죠? 전치사 C번 including 찍으라는 거죠. 선생님 including이 전치사인가요? 네.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니까 이걸 그냥 전치사처럼 취급해서 봅니다. 그 뭔가를 포함하여란 뜻이고 보통 including은 뒤에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뭐 A and B로 해도 되고 A, B and C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역사, 과학, 예술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책을 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항상 문맥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문법 문제더라도. 오케이, 109번 가볼게요. Some, only, each, all 형태가 있어요. 자, 질문. 일단 여기서 빈칸 앞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applicant라는 주어로 보이는 게 있죠. 그냥 기본적인 가산명사이면서 단수명사인 것 같아요. applicant, 지원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원자라는 이 단수를 some이 꾸밀 수는 없고요. all도 꾸밀 수 없어요. 이건 수량 형용사 표현 중에 하나죠. 여러분, some, all, more, most, 그리고 other 같은 애들은 단수는 못 꾸미고 복수명사, 제가 복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산명사입니다. 그리고 불가산명사를 수식하지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수량형용사 표현들이 아니에요. 지워야 돼요. 근데 each는 가산이면서 단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문제는 선생님 only도 이게 부사로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유일한 그럼 명사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여러분 관사가 있어야 돼요. 유일한 지원자, the only applicant 같은 표현에 관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 가산의 단수명사를 그냥 쓰나요? 근데 each는 수량 형용사로서 관사를 대체해서 단수명사와 결합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지원자가 참여해야 된대요. 면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겠죠. C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번과 D번을 지울 수 있는 로직 플로우는 뭐예요? 이러한 개념을 모르면 사실 이 수량 형용사 파트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해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죽어도 못 맞춰요. 알아야겠죠. 됐습니까? 대신 알면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110번 가겠습니다. 110번. 명사, 어휘 문제. 자, 질문.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 명사 뒤에 letter만 보고 아무거나 찍으시면 안 돼요. reference letter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요것만 보고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몸에 배면 다른 어휘 문제, 고난도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왜? 어휘 문제는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보세요. After submitting applications, 즉 지원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20개 이상의 어떤 대학의 지원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미스 포터 씨가 마침내 받았대요. 여러분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추천서를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reference letter 말이 안 되잖아요. reference letter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뭐예요? 첫 번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겠죠? acceptance letter겠죠. 그러니까 자꾸 letter만 보고 나 이거 콜로케이션으로 reference letter 본 적 있는데? 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이 앞문장 아무것도 안 보고 letter만 보고 C번을 찍나요? 그래서 틀렸잖아요. 됐어요? 문맥을 봐야 돼요. 너 20개가 넘는 대학에 지원서 제출하고 마침내 첫 번째 합격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acceptance letter, 수락 합격이란 뜻이죠? 왜냐면 받아들임인 거니까 그 통지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문맥을 꼭 연결해 주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와, 뭐가 되게 복잡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자, 가볼게요. Rather than, as though, prior to, as soon as. 잠깐만. 얘네가 각각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뒤에 the race concludes라는 주어 동사 문장이 있네. 여러분 죽어도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prior to 안 돼요. 왜 prior to는 누가 봐도 전치사 아닌가요? 뭐뭐 이전에란 뜻으로 before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제가 then이라는 단어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돼요. 그리고 이 the는요. 뭐 동사도 나올 수도 있고 명사도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뭐 동명사 ing 뭐 다양한 애들이 올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rather than을 쓰면요. 주어 동사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 명사가 나오거나 그냥 동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 ing, 형용사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데 than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rather than 뒤에도 주어 동사를 쓰지는 않아요. 그럼 어쨌든 안 되네요. 그럼 우리는 B번, D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 어휘 문제로 바뀌는 순간 보기 보지 말고 문맥을 잡으세요. B번, as도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엔 상상의 접속사라고 불러요. 야, 마치 구자연은 가수인 것처럼 행동해. 가수 아니잖아요. 상상하는 거죠. D번, as soon as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동시 시간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럼 문맥을 볼게요. 상세한 결과들이 will be posted online. 온라인에 게시될 거야. 자, 시간의 접속사가 있으면 시제 주의하세요. 뒤쪽 보니까 the race concludes.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시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선 미래 시제를 그대로 미래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현재나 현재 완료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질문?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나왔고 주절의 시제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대로 미래를 찍어야죠. 질문? concludes 여기에 모습은 현재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즉, the race가 끝나자마자 이 상세한 결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게시될 거라는 거잖아요. 아직 레이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현재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정답은 D번 연결하겠습니다. 됐나요? 의미적으로도 어울리지가 않고요. 문법적으로도 불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Those, whose, whoever, which가 있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1대 3으로 보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 맞아요. those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근데 B, C, D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몇 개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때 빈칸 앞뒤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동사를 찾으세요. 자, 이 scholarship이 will go, 장학금이 이 novice writer, 신인 어떤 작가한테 가게 될 거래요. 뒤를 보니까 proposal 주어 있고요. is 동사 있으면 적어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야 돼서 those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those가 나왔는데 뒤에 어떻게 그냥 단수명사가 나오나요? those가 만약에 지시형용사라면 복수명사가 뒤에 있어야겠죠. 됐나요? 그럼 중요한 거 whose, whoever, which 다 다른 특성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문제는 proposal is most compelling. compelling 하면 설득력 있는데 잘 보세요. 제안서가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신의 작가죠. 잠깐만, 의미상으로 보니까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줘요? writer,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whoever는 형용사절을 이끌 수 없습니다. whoever는 명사절 또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애고 의미도 맞지 않아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 B번과 D번이 남네요. 질문 B번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which는 그렇죠.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는 which는 누구를 꾸민다? 사물을 꾸며야 돼요. 근데 작가가 사물이에요? 아, 그럼 정답은 너무 쉽게 B번으로 일단 찍어야죠.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좀 볼게요. which는 일단 사람 명사를 꾸미기도 하지만 뒤쪽 주어가 없는 채로 동사부터 문장을 쓰시거나 아니면 목적어 없는 채로 그렇게 주어 동사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주어가 없는 동사부터 쓴 문장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목적어가 없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뭐 하는 명사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whose의 특징은 뭐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꾸밈받는 명사 앞에 명사를 꾸미는 문장을 이끌긴 하는데 이 whose의 특징은요.
관사 없이 명사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질문. 지금 proposal이라는 게 사실은 제안이라는 이 제안서가 a proposal 또는 the proposal이 돼야 되는데 관사가 없잖아요. 왜? whose와 붙어있는 명사라서 그래요. 근데 그 관사 없는 명사가 지금 주어적인 역할을 하니까 뒤쪽에 동사부터 문장을 이어서 쓰는 거죠. 플러스 뒤쪽에 있는 이 proposal이란 명사와 앞쪽에 있는 이 꾸밈받는 writer 명사가 무슨 관계여야 될까요? 그렇죠.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 작가의 제안서가 가장 뭐했다? 설득력 있었는데 그 작가에게 장학금이 갈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였습니다. 13번 갈게요. 명사 어휘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읽어볼 텐데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바라고 있었대요. fill 채우기를 뭘요? 빈칸을요. 근데 in accounting 회계에서 회계부서겠죠? 근데 it was given Mr. E라는 사람이 경영진에 의해서 이게 주어졌다. E라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 J라는 사람과 E라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질문 이 사람은 이 회계부서에서 자기가 이 직책을 채우길 원했던 거 아닌가요? 그걸 맡기로 했었고 희망했었는데 막상 경영진은 누구한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 E라는 사람한테 그 직책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C번 possession이죠. 그래서 J라는 사람이 회계부서에 그 직책을 맡기를 채우기를 바랬다라는 건 직책을 채운다라는 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길 바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갔다. 누구에 의해서? 경영진에 의해서. 됐습니까? 나머지는 불가능하죠. 협회 무슨 협회? 회계부서에서의 협회 말 안 되죠. 근로자 안 되고요. career 직업 경력도 안 되죠. 핵심 포인트는 in accounting 이 회계부서에서의 직책이겠죠. 됐습니까? 문맥을 꼭 보세요. 14번 문제 전치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여러분 어휘 문제 일단 보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볼게요. 여러분 프레스 컨퍼런스 동안에 CEO가 뭘 했냐면 어떤 몇몇 언급을 했대요. make remarks 언급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rumor가 있죠. 야 그의 사임에 대한 rumor 빈칸 언급했대요. 그럼 뭐야? A번 한번 볼게요.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라는 추가적인 사항이나 부가적인 문맥을 나타낼 때 씁니다. rumor 이외에도 딴 걸 언급해요? 딴 걸 언급했다는 문맥이 있나요? 없어요. by means of 뭐뭐를 통해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데 rumor를 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가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럼 수단 방법이 아니죠. 근데 rumor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몇 가지 언급, 언사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D번. 즉 뭐뭐에 관하여라는 이 전치사는요. 보통 뒤에 주제, 안건, 뭔가 변경된 사항 또는 문제점, 정책, 절차 또는 이런 루머 같은 게 나와서 그 루머에 관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뭐뭐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쓰이는 전치사죠. 동의어 가장 기본적인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regard to도 있지만 with regard to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죠. regarding 이거 전치사예요. 그리고 동의어 concerning 이거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덩어리가 오는 전치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휘 문제는 무조건 전체 문맥에서 문맥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15번입니다. 자, 115번. A, B는 동사, C, D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부터 찾아요? 동사. 질문. must stay off도 있고 makes도 있어요. 근데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네.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냥 A번, B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쉽잖아요. make 타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정답은 D번밖에 안 되죠. 근데 문맥적인 구문적 표현을 볼게요. make 뒤에 이렇게 adjustment 복수형으로 쓰기도 하고 unadjustment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조정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 되게 많지 않아요? make a reservation 또는 make reservations 무슨 뜻? 예약하다. 그러니까 다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았고요. 해석만 해볼게요. 직원들은 stay off 하면 무슨 뜻? 사용하지 않다. 그들의 컴퓨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아야만 합니다. 뭐 하는 동안에 이 기술팀이 그렇죠. 뭔가 서버 수정하고 조정하고 있는 동안에 컴퓨터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 연습까지 해주시고요. 16번 가겠습니다. 와, A, B, C, D 보니까 다 동사예요. 동사끼리 선택 문제 나오면 제가 무조건 수태시 순서를 보라 그랬는데 Carter 주어 단수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A, B, C, D 다 능동태가 아니라 was left는 수동태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A, B, C, D 중에 B번 빼고 다 능동태. 그럼 능수동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카터 씨가 스페인으로 이미 leave의 동사의 특성 leave for, 스페인을 향해 떠나다? 잠깐만, 수동태로 쓸 수 없죠? 자동사 표현으로 쓴 거네요. 문맥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시제가 남아요. 근데 뒤를 보니까 by the time, 그렇죠. 드디어 나왔네. by the time, 요거 접속사로서 쓰입니다. 무슨 뜻? 뭐뭐 할 때쯤 또는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런 뜻도 중요한데 문법적인 특성이 중요한데 뒤를 보니까 그의 가이드북이 마침내 도착했대요. 메일로 우편으로. 도착한 시점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by the time의 이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사절에서의 과거 기준 시점이 있고 주절에서는 항상 그 전에 한 동작을 얘기하는 게 이 by the time의 문법적인 특성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이 가이드북이 도착한 건 과거인데 그때까지 이미 얘는 스페인으로 뭐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전에 떠나버린 상태라는 거죠. 가이드북이 도착한 이 과거보다 이전에 이미 스페인을 향해서 떠나버렸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과거보다 이전 시점을 묘사하는 had 플러스 pp D번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런 구문으로 많이 쓰이죠. by the time 부사절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 과거 동사가 있어요. by the time 때문에 주절의 시점은 어디가 된다? 이 by the time의 시점보다도 이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had 플러스 pp의 과거 완료 시제를 찍는 문법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카터 씨가 스페인을 향해 이미 떠나버렸어요. 뭐 할 때까지? 그때쯤은 언제쯤이에요? 이미 우편으로 마침내 얘가 도착했을 때쯤 이미 얘는 스페인으로 과거 이전에 떠나버린 상태였어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by the time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부사 어휘 문제죠. 보기 보지 않아 볼게요. 그러면 transaction 거래죠. 너는 pp로 앞을 꾸미겠죠? 그럼 store에서 이루어진 이 M이라는 store 가게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은요. are recorded. 그렇죠. 기록이 된대요. 그리고 업로드도 된대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업로드 되는지를 찾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드라이브 서버에 뭐를? safe keeping을 위해서. 즉 보관을 위해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업로드되고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찾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ABCD 볼게요. 멍하니 무심코 기록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기록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설득력이 있으려면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발표 같은 문맥이 있거나 vulnerably 하면 뭐야? 취약하게. 여러분 지금 보관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건데 취약한 상태인가요? 말이 안 되죠. 문맥적으로 automatically D번 찍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파트 5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파트 6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